세네카의 행복론이라는 책 읽지 않았고 제가 인생론이라는 책을 한번 빌려봤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막 와닿진 않았어요. 이번에 본 건 아니고 저번에 한번 봤는데 여하튼 이런 책들이 있었고 이분이 이제 이번 책의 시작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화두죠. 항상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건가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폭구 네로의 스승이었다라는 것, 정말 참신한 사실관계를 이번에 한번 알았고, 또 재미났던 거는 이분이 되게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욕망의 화신이었다라는 것.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부를 불리기도 했고, 또 많은 책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글을 썼는데, 지금도 뭐 스토아 철학하면 거의 세네카, 에피텍토스, 뭐 아우렐리우스가 언급이 되잖아요. 글로는 이분이 엄청나게 많은 좋은 글을 썼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예수와 같은 해에 태어났대요. 이것도 또 좀, 와, 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또 좀 재미나게 다가와서, 예수하고 같은 해에 태어났구나라는. 239페이지에 세네카의 스승 아탈루스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스승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탈루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수업 내용을 줄줄이 외우기만 학생을 용납하지 않았대. 활발한 토론과 참여로 진정한 배움을 얻도록 도왔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줄줄이 외우는 거가 우리나라 뭐 지금은 조금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그 좋은 항목 중에 하나잖아요. 많이 외우면 성적이 좋아지고. 그런데 2000년, 2000 몇백 년 전에 있던 스승들도 이렇게 외우기만 하는 걸 용납지 않았다고. 활발한 토론하고 막 배우려고 애를 쓰는 그런 거에 중점을 뒀다. 그래서 좋은 성적, 유창한 하수를 당연히 중점을 뒀지만 그것에 덧붙여서 도덕성을 강조했다. 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뭐 질문은 뭐 우리 스승들에게 아마 배운 인상 깊은 것이 혹시 하나라도 있었는지 질문이 좀 떠올랐고, 240페이지 아탈루스 이 세네카의 스승의 철학의 목적은 우리가 뭐 매일 계속 강조하는 게 매일 좋은 가르침을 얻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이 파란색이 좀 재밌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이렇게 사소한 과정에서도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탈루스, 세네카 스승의 철학의 목적이었다. 이건 뭐 스토아 철학의 목적인 것 같고요. 모든 그 종교 철학에도 다 같은 목적인 것 같습니다. 또 조금 제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게 이런 내용이었죠. 뛰어난 젊은일수록 자기 정체성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야, 아주 약간 인사이트 있었어요. 약간 반론도 있을 수 있죠. 여하튼 세네카의 아버지는 아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호기심을 막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양한 학문을 접하게 했다. 근데 여하튼 그 뛰어난 젊은일수록 자기 정체성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약간 반론은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죠.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4살 때, 3살 때부터 작곡을 했는데 그 자기 정체성이 어릴 때부터 명확해지지 않았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여하튼 이것도 할 얘기는 되게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네, 뭔가 많은 혼란을 겪은 사람들이 또 이런 자기 정체성을 또 확고하게 또 이렇게 세우게 되겠죠. 일기 쓰는 습관, 책 쓰기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하죠. 잠자리 들기 전 일기 쓰는 습관을 들였고, 세네카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도덕적이었는지 매일 살피는 태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일기 쓰는 게 결국은 내일 뭐 할까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제대로 좋은 사람이 되었냐는 걸 살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과 이야기하는데 왜 내 실수를 왜 숨겨야 하는가. 네. 제가 프리라이팅 할 때 강조했었던 그런 것도 있죠. 자신과의 이야기에서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아무도 안 본다고 해도 글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써내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걸 전 요즘에도 느낍니다. 정말 힘들 때 자기 마음을 글로 써내기 쉽지 않아요. 네, 질문,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는 곳이 있는지, 이런 게 또 하나 떠올랐고요. 또 241페이지에 인생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나 모든 사람이면 다 느끼는 얘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네, 이거는 이재용 회장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단단히 세워 올린 계획, 쉽게 산산조각 내분한다. 우리는 늘 제멋대로인 운명을 한시도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뭔가 자신이 열정을 퍼붓고 노력을 했다고 해서 뭔가 결과를 얻는 건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 제멋대로 흘러간다 이런 얘기. 그래서 뜻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철학을 공부하게 되는 것 같고요. 심리를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성을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인생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네, 너무 조금 뭐 답도 없는 질문인데 재미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241페이지 스승 아탈로스가 황제의 눈밖에 나고 재산 몰수당하고 추방됐다는 소식을 그 세네카가 듣죠. 그러면서 이렇게 저자는 논술을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철학자로 살아가는 거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다. 변덕스럽고 잔인한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었다. 네, 그 당시에 뭐 황제는 한마디에 뭐 다 추방당하고 뭐 목숨도 잃을 수 있는 뭐 그런 거였기 때문에 철학자 정말 아슬아슬하죠. 철학자면 그 당시에 명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의견을 제시하는 순간에 황제의 의견과 반대되거나 하면 뭐 또 바로 추방당하는 일이 발생했죠. 세네카도 참 근데 이 양반도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사형 선고도 받았고요. 근데 폐병으로 사형 선고를 면하더라고요. 이제 죽을 건데 뭐 왜 죽이냐 해서 면했고. 근데 한 2년 동안 아버지도 잃고 처다들도 잃었고 그리고 이렇게 처다들 잃은 20일 후에 또 로마 밖으로 또 추방도 당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총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몇 년, 한 4, 5년 고생했다고 엄청나게 우리는 고생했다고 하지만 이 양반도 18년 동안 자기 의지가 없이 이게 고향을 강제로 떠나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아마 글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무지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오직 진실만을 말하되 진실을 다룰 수 있는 자에게만 말하라. 힘든 상황을 내려놓고 떠나라. 웃어라. 앞으로 견뎌내야 할 일이 많을 거다. 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냥 인사이트죠. 네. 저는 이 파란색이 조금 와닿았어요. 진실만을 말하는 건 뭐 맞는 것 같은데 진실을 다룰 수 있는 자에게만 말해라. 이것도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았어요. 그치, 진실을 아니면 그냥 약간 헛헛한 그냥 대화가 되겠죠. 진실을 다룰 수 없는 분들한테 말하면. 세네카는 억울해 화가 났지만 자신에게 혼잣말을 하며 그 시간을 견뎌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항상 이렇게 철학자들은 뭔가 혼잣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자신을 다독이거나 안타까움을 자기 스스로 누구한테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아까 말했던 그분이 상대방이 진실을 다룰 수 있느냐 이것도 또 고민거리잖아요. 그의 편지와 수필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죽음이다. 네, 철학은 제가 볼 때는 결국 죽음에 관련된 죽음을 제대로 알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 결핵 등으로 자살을 고민도 했답니다. 이분이 몸이 좀 세네카는 약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마음을 다잡고 아무것도 미루지 말며 인생의 자양분이 되는 책을 읽자고 다독였다. 네, 이렇게 약하고 뭐 이렇게 허술했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양분이 되는 책을 읽자고 스스로한테 많이 다독였답니다. 네, 결국 철학은 계속 그 죽음을 제대로 알고 싶은 거의 바탕 때문에 철학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세네카는 우리는 매일 죽고 있으며 이 문장 자체가 저한테는 좀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와서 적어놨어요. 세네카는 우리는 매일 죽고 있으며 모두가 한 번 죽으면 다시는 부활할 수 없다고 여겼다. 즉 삶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이미 죽음인 것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죽었고 죽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지배하고 있기에 지금 죽나 내일 죽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손쓸 수 없었던 일 때문에 18년이나 유배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이 눈물 콧물을 쏟으며 깨달은 지혜가 이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삶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다. 태어나면 우리는 죽음에서 달려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70년, 80년 지나면 죽는다. 근데 이 양반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죠. 삶 자체가 이미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80년, 90년 동안 죽음을 달려간다고 저는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데 삶 자체가 이미 죽음이다. 이미 우리는 여러 번 죽었다. 죽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지배하고 있기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음이기 때문에 지금 죽나 내일 죽나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뭐 본인이 뭔가 좀 깨달았는데 저한테도 확실하게 다 다가오진 않지만 좀 이게 18년 동안 이분이 힘들게 깨닫고 나서 힘든 생활을 보내고 얻었던 한 5-3문장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본 문장입니다. 네, 스토아 철학자인 그도 절망의 수렁 앞에서 나약한 한 인간일 뿐이다라는 얘기. 네. 이렇게 엄청나게 18년을 고생하고 엄청난 글을 쓰고 책을 읽고 했던 사람도 결국은 절망 앞에서는 하나의 나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뭔가 대단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견뎌내고
늠름하고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철학 위대한 현자들도 그냥 나약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죠. 인간은 진짜 나약한가? 만약에 그렇다면 왜 신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었을까? 라는 질문이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하면서도 좀 이 마지막 왜 신은 나약하게 만들었나는 질문 너무 잘 만들었다 싶어서 혼자 스스로 좀 대견했습니다. 이 질문 뽑고 나서. 네. 신은 세네카에게 부유한 집안과 훌륭한 스승을 주었지만 동시에 약한 몸도 주었다. 그리고 2번이나 추방당하게 했다. 그래서 운명의 여신은 제멋대로였고 세네카에게 성공 실패, 고통과 즐거움을 던져주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래서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고 또 그런 얘기 있죠. 우리 인생에서 고난은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아, 이분도 네, 몸도 약했고 18년 동안 추방도 당했고. 그런데 이 세네카의 반전이 일어나죠. 안체제로 항상 겉돌았는데 53세에 네로의 스승으로 로마 항국의 중심으로 오릅니다. 지금 말하면 권력을 잡았죠. 뭐 지금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돼버린 거죠. 매일 왔다 갔다 하다가 야망을 이루기 위해 평생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이분이 엄청나게 욕망의 야망을 많이 가졌던 분이라고 여기는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 엄청난 그 네로라는 그 폐악질의 황제의 스승이 되는 게 정말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나라면 정말 이런 폐악질의 스승이 될 이런 자리에 오르는 걸 동의할까? 약간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겠죠. 안 그러면 뭐 바로 또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거절하면 다시 추방지로 가야 했답니다. 근데 여하튼 뭐 질문도 해보고 싶었고. 근데 뭐 처음부터 이 분이 세네카에게 바치는 책 관용론이라는 책을 써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도 네로를 한번 변화시키고 싶었던 거죠. 결국은 제대로. 그래서 관용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네로한테 계속 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네로의 그 DNA나 그 기질 자체가 폐악질의 황제였기 때문에 뭐 변하지 않았던 것 같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드러낸다. 네, 요즘 뭐 사회생활에서도 우리가 갑질에 보면 뭐 이거죠. 자신보다 좀 힘이 없는 분들을 어떻게 잘 대우하느냐가 그분의 인격을 말하는 거죠. 자신보다 높거나 자신을 이렇게 위기로 누를 수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잘 대하죠. 그분들한테. 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이 짧은 문장인데도 그냥 뭐 뻔한 얘기인데도 탁 들어오더라고요. 평화와 안정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쉽게 깨지거나 무너진다. 네. 평화와 안정도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쉽게 무너지지만요. 엄청난 불행과 엄청난 고통도요. 뭐 또 다른 약간의 유머로 또 쉽게 또 약간의 즐거움으로 반전이 되죠. 세상에 그래서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우리 감정은 시시때때로 이렇게 변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로였지만 좋은 면을 보려고 세네카는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관용론이라는 것도 적어보고 처음에는 노력도 많이 했다. 그러면서 네로를 약간 디펜스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서로에게 친절하라. 우리는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 뿐이다. 네로만이 악한 게 아니라라는 거죠. 제가 해석하기에. 우리 모두는 악한 기질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냥 악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에게 관대하게 대한다는 약속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 네. 악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악한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는데 그 악한 마음을 조금 하는 거는 관대해줘야지 하는 스스로한테 약속 때문에 우리한테 평화가 온다라는 거죠. 뭐 또 좀 재미난 거는 이미 대가를 받은 이에 눈을 뜨게 하는 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그래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시기심 등 주변을 누르면서 앞서가고 싶은 탐욕 등으로 괴로울 때가 많죠.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건 뭐 당연하죠. 시기 질투의 괴로움을 뭐 혹시 극복하는 뭐 방법이 있을까? 뭐 이것도 답도 없는 질문인데 한번 해봤고요. 네. 세네카는 가장 부유한 스토아 철학자였답니다. 뭐 부를 읽은 게 네로의 하사금과 그리고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읽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스토아 철학이 약간 절제하는 철학인데 조금 괴가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뭐 제대로 부를 읽었다면 뭐 이것도 뭐 욕 먹을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자, 피가 묻은 돈은 버리기도 쉽지 않다. 네. 이렇게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은퇴하려고 했죠. 네로한테. 나 이제 은퇴하려고 재산까지 헌납하면서. 근데 네로가 허락을 하지 않았답니다.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요금 먹어가면서 이제 그만하려고 하니까 또 그 폭군은 안 돼. 넌 내 옆에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좀 답답했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또 떠올랐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진퇴양난에 한 번씩은 빠진 경험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지금 이 세네카가 그런 거죠.
그만두려고 했는데도 못 그만두게 하는 것. 그래서 강제로 그만두면 아마 사형을 당할 거고 또 추방을 당할 거고 아마 이런 진퇴양난에 빠졌던 경험은 분명히 다들 있으실 거니까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네. 세네카, 그러니까 공자를 잠깐 언급했는데 이 저자가 세네카 시대부터 5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공자가 500년 전에 태어났다라는 걸 제가 또 여기서 약간 유추를 하죠. 네. 공자가 활약했는데 공자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국가가 올바른 길을 갈 때 월급을 받아라. 하지만 타락한 길로 갈 때는 봉급을 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네, 지금 우리 공무원 사회를 약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국가 세금으로 돈 받는 사람은 국가가 올바른 길을 갈 때 월급을 받지만 타락한 길로 황제가 갈 때는 봉급 받지 말라 하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258페이지. 사람은 동료에게 쓸모 있는 존재여야 한다. 뭐 당연한 명제고요.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이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라. 다수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어라. 몇 명에게도 유용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이웃에게라도 유용한 존재가 되어라. 이웃에게도 유용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어라. 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인류 공통의 덕목을 발전시켜 나간다. 네.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일단은 유용한 존재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 유용함으로 주변을 또 이렇게 유용하게 만드는 것. 자리이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하죠.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예, 공동선 뭐 이런 거죠. 인류 공통 덕목을 발전시켜 나간다. 결국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건 뭔가라는 질문이 여기서 좀 떠오르죠. 네, 그래서 스스로 가장 충만할 때가 언제인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의견을 달았는데, 네,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들 때, 즉 초라할 때 탈출을 시작하는 시작점은요, 인류 중에서 자신과 똑같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돌리면서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는 순간이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 책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 일단은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순간이에요. 근데 나하고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수백만, 수천만 명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나와 같은 고통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순간에 마음이 약간 충만해진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이 한번 떠올랐고요. 네. 철학을 위해 시간을 내는 자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다. 네. 철학을 공부해야만이, 네, 철학을 뭐 공부한다기보다도 철학이라는 게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다라는 얘기. 그리고 철학이란 거울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긁어내는 것. 네. 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우리가 또 이렇게 뭐 폐지시키면서 오늘 하루를 수정하면서 우리가 또 계속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삶에서 자신의 잘못이나 습관을 수정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일까? 아마 다들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자, 261페이지에 이런 얘기 떠오르. 황제 없는 제국이 위대한 제국이다. 네. 이게 노자 말이 떠오르더라고. 노자가 말하는 최고의 통치자와 동일한 얘기를 지금 이 스토아 철학에도 이야기하죠. 노자가 말하는 최고의 통치자는 이런 통치자랍니다. 백성들이 통치자가 있다는 것만 알 뿐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단계가 최고의 통치자래. 그리고 두 번째가 백성들이 통치자를 칭송하는 단계, 칭찬하는 단계. 그 다음 단계죠. 그 다음 단계가 백성들이 통치자를 두려워하는 단계, 쉽게 말하면 독재 단계를 말하는 거죠. 맨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통치자의 단계가 백성들이 통치자를 비웃는 단계랍니다. 근데 지금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황제 없는 제국이 위대한 제국이라는 얘기는 네, 백성들이 통치자가 있는 것만 알 뿐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단계. 네, 똑같은 얘기를 하죠. 노자하고 스토아 철학이나. 네,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현자들의 극단에 가보면요 같은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세계 4대 종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261페이지 거의 다 왔는데, 네, 자기 자신의 황제가 될 때 가장 위대한 제국이 탄생한다라는. 결국은, 네, 공자가 말했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하고 같은 얘기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수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를 스스로 잘 다스리는 거. 결국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위대한 것 같지만, 옆에 사람을 잘 다스리는 건 결국 자신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잘 다스려지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수신인데 결국은 아까 말했던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철학이 오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주 또 이 질문 때문에 좀 재미있었어요. 263페이지. 네,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까지 휘두를 수는 없다. 그리고
세네카 이런 얘기하죠. 내 말을 새겨듣게. 태어날 때부터 운명은 정해져 있네. 마지막 순간에 침착하게 대처하고 싶다면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네. 우리는 태어나면서 일종의 사형 선고를 받은 셈이다. 네로가 자신의 죽음을 결정지은 것이 아니라 단지 시간을 조금 앞당겼을 뿐이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영원 불멸을 믿는 사람이고요. 목숨을 빼앗을 우리가 육신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휘두를 수 없다라는 것. 네. 그래서 네. 뭐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운명은 정해져 있네 뭐 이런 얘기에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거 영성이나 뭐 이렇게 공부하면 이런 질문 자주 떠오르죠. 운명은 정해져 있는가 진짜? 운명에 정해져 있는 것 중에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인과론과 결정론이 있어요. 인과론의 결정론 비슷한데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는 게 인과론이고 또 결정론도 뭔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모든 행위가 펼쳐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도 한번 인과론과 결정론,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고요. 네, 264페이지. 독약마저 그러니까 세네카도 많이 죽으려고 애를 썼는데 잘 죽음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뜨거운 증기탕에 들어가서 질식사로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뭐 3개월 전부터 배웠던 모든 철학자들이 다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이 저자의 의도인지 진짜 이게 사실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왜 철학자들은 마지막에 스스로 삶을 마감할까? 뭐 자살이라는 단어 쓰고 싶지 않지만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라는 거 이것도 계속 한 번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유의지가 강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네. 신이 삶을 마감할 수 있지만 아니야, 난 내가 마감할 거야라고 했었다. 네, 결국은 네, 철학은 네, 죽음에 관련되어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학문이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스스로 마감을 했던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